안녕하세요. 각천입니다. 오늘이 벌써 7월 18일인가요? 예. 어제는 저는 7월 17일에 전전이라서 공휴일인지 알았더니 공휴일은 아니더라고요. 빨간 날짜가 아니네요. 태극기만 딱 제 달력에 표시가 돼 있었어요. 오늘이 어제가 그러니까 초복이었죠. 같이 계시는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초복이 무슨 날이냐? 초복은 경금이 오는 날입니다. 경금. 예. 그러니까 초복이 저게 복이라는 건 엎드릴 복자, 너무 덥다 이런 뜻이죠. 경금이라. 경금은 우리가 숙살직이라 그래서 굉장히 우리 역학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좋지 않은 날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복입니다. 그 다음에 중복도 역시 경날입니다. 말복 역시도 경날입니다. 그 열흘 간격으로 오는 것이죠. 초복이 언제 어떻게 드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어쨌든 참 이걸 하다가 보니까 우연찮게 이 복날이 경날이었다. 천간에 경금이 오는 날이 초복이다 이 말이세요. 자, 어쨌든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담고 가는 것이고,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사주는 최근에 제가 강의 유튜브에 강의 자료를 올리면서 보니까 우연찮게 자꾸 격국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사주 명리학에 격국을 배제하고 보는 사주는 말이 안 된다. 다만 각천이 얘기하는 이 격국을 옛날 고서에 나와 있는 무슨 격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격국을 보는 법을 오랜 세월 연구를 통해서 제가 찾아냈다 그랬죠. 예. 제가 그렇다고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격을 하나의 사주 팔자가 구성이 되면 그것은 하나의 격입니다. 예. 그 조금 특수한 격들이 모양을 이루는 게 있어요. 그거는 20개 안쪽입니다. 예. 제가 보건대는 제가 발견도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화격, 전환격, 그 다음에 종격, 예, 이렇게 해서 15개. 그 다음에 한 두서너 개의 특수한 격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격을 보는 게 법이 있습니다. 예. 그것만 찾아내면 제가 그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사주를 볼 때마다 격을 찾아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격, 그러니까 될 화자의 불화자, 불로 변하는 사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화격이죠. 예. 그거는 불로 변할 수 있고 오행 5개를 보는 거죠. 불, 그렇죠? 물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전환격은 물로 변하는 거 그걸 윤화격이라고 하지만 화격은 일간이 합을 함으로써 오행이 변질이 되고 월지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화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불이면 예를 들어서 천상의 일간이 무토나 개수가 무게 합화가 되고 지지 월지에 불이 오면 그게 될 화자 불화자 화격이 되는 겁니다. 화격이 되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예. 물로 되는 것은 역시 일간에 신금이나 병화가 와서 병신합수가 되고 월지의 수, 해수나 자수 이렇게 왔을 때 그게 결국은 화수격이 되는 것이죠. 될 화자, 물수자, 화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화. 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화나 임수가 일간이 되고 정임합목이 되고 지지, 월지의 인목이나 묘목이 올 때를 우리가 화목격이 되겠네. 그렇죠? 예. 그러나 전환격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죠? 곡직격이라 그러죠. 예, 목으로 많이 변한 사주들이 곡직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 화, 토는 가색격이죠, 그죠? 화토격은 갑목일간이나 기토일간이 이 갑기합토가 되고 월지에 축토나 진토나 술토나 미토나 이렇게 되면 화토격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목화, 토, 금은 을경합금이 되고 월지에 신금이나 유금이나 오면은 이 말이세요. 그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좀 애매한 것이 목으로 됐으면 인묘진월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묘진, 그건 목월이죠. 진월은 목월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하게 잘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목, 화, 토, 금, 수 다 했죠, 그죠? 수는 윤합격이 왔을 때, 그러면 사주 전체가 물로 이루어지는 될 때가 그럴 때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목은 우리가 전환격으로 보면 곡직격이 되는 것이고요. 불이 되는 거, 화격은 전환격으로 본 전왕격이죠. 전왕격. 예. 그거는 염상격으로 보는 것이죠. 불이 많이 왕한 사주. 예. 그럼 토로 가는 것은 가색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럼 이렇게 전환격이나 종격이나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 화격이 됐을 때, 그럼 그걸 왜 그렇게 굳이 변질을 시켜서 보느냐? 거기에 우리가 주의할 점이 숨어 있죠. 그게 오행이 어떤 오행이 왔을 때 좋을 수가 있고, 어떤 것이 왔을 때 나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채용법으로 보면 채와 용의 격용신을 놓고 서로 운세를 비교할 때는 약한 것을 돕고 강한 것을 내리고 이렇게 할 때가 우리가 운세를 보는 법이고, 전환격이나 화격이나 우리가 종격을 볼 때는 그 희신과 기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화토격이 됐어요. 그럼 갑목에 기토가 와서 갑기합토, 월지가 진술충미가 와서 화토격이 됐어. 그럼 하나의 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삶의 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삶의 틀이 만들어졌을 때 그 격을 깨뜨리는 운이 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다루는 소위 말하는 희신과 기신의 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화토격이 델화자 흑토자 화토격이 됐으면은 그 토를 생해주는 불운이 오거나 토운이 오면 괜찮은데, 목이 와서 목극토로 그 격을 두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세요. 거기에서 나온 원리가 아마 왕신총로라고 하지 않을까 이 말이세요. 예, 역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일정한 부분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화토격에 대한 이런 거, 아니면 화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종격에 대한 것, 반대로 또 종격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종재격이 됐다. 죄를 쫓아가는 사주다. 그러면 죄를 쫓아가는 것을 두드리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비견이나 급제운이면 안 되겠지, 그렇죠? 예, 그건 때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입니다. 죄를 쫓아가는 죄로 힘이 쏠리는 사주가 돼 있는데,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식상운이 오거나 재운이 오는 건 괜찮죠. 그 힘이, 그 부분이 강해지니까. 근데 그 죄를 치는 운이 오면 안 된다. 깨면 운이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세요. 거기에서 왔는 형태를 우리가 왕신총로라, 왕한신은 극할 게 아니라 설기시켜라, 이런 원리가 나온 거죠. 이 말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주를, 감정을 어떤 원칙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감명을, 소위 감정을 해보면 답이 드러 나옵니다 이 말이세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말이세요. 예. 희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사주 팔자, 우리가 본명성에서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희기를 본다. 그 희는 좋은, 희는 좋다는 의미죠. 기는 끓인다는 의미가 되죠. 예.
그런 형태를 잘 찾아보면 사주는 분명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좋고 나쁨이 드러나게 돼 있어. 그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사주팔자를 타고났는데 어느 운에서 어떤 운이 작동을 할 때 내가 좋고 그 말이세요. 나한테 좋은 작동을 해주는 운은 좋은 거잖아요. 그게 기쁠리자 써서 희신이라는 것이죠. 저거 오면 내가 좀 불편해지고 뭔가 잘 안 되고 흐트러지고 깨질 때 우리를 그걸 기라고 하는 것이죠. 기자를 한번 한자의 표시, 옛날 어른들 이 한자 표시 현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기는 몸기자에 마음이 밑에 가 있어. 그죠? 몸이 나를 눌려 마음을 다치게 하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꺼릴 기자라고 쓴 거 아닙니까? 예,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잘 의미해보면 참 재미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 친구 중에서 화격, 그러니까 불화자 될 화자, 화화격이 아주 잘 구성되어 있는, 또 극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사주 하나를 보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이 사주가 소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면 임진년 경술월 계사일 무오시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를 우선 보면 격을 보면 첫째 무슨 격입니까? 정관격입니다. 예. 월지가 정관격입니다. 근데 이 정관이 저 시간의 무토로 본기가 올라갔어. 그렇죠? 이거는 전형적인 정관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정관격으로만 볼 거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격은 하나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사주는 관인상생사주이기도 하죠. 잘 보십시오. 이 계수가 지금 굉장히 약하게 앉아있어요. 왜? 첫째 근이 없다 그랬어요. 이 계수를 도와주는 거는 경금이 도와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관이 토생금 했어요. 금생수 첫째 관인상생사주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관인상생사주가 되면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인상생이 됐을 때 관인상생의 형태가 그 사주 전체 구성도에서 봐서 희에 해당이 되면은 그 길로 가면 좋습니다. 그럼 관인상생이 있는 사주는 주로 공직으로 나아가는 사주들이거든요. 예. 공직이라서 꼭 공무원, 옛날에는 벼슬로 출사하는 겁니다. 이게 관인상생이 이게요.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다음 관인상생 사주가 하나의 격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두 번째, 그럼 관인상생은 누구를 쓰느냐? 인을 쓰는 거죠. 관인격입니다, 이게. 그 말이세요. 그럼 이 사주는 뭐를 해야 돼요? 학문을 해야 돼요, 학문. 그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 사주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도 토가 많아도 전부 양의 토기 때문에 관이 뭐죠? 힘도 강하지만 뭐가 됐습니까? 깨끗합니다. 청해요. 이 말이세요. 인도 편의를 남았으니 청한 거 아닙니까? 잘 이루어져 있죠. 계수가 약하게 앉아 있는데 관인상생을 하면서 계수가 힘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격으로 하나 볼 수도 있고 이 말이세요. 두 번째는 무슨 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정관격으로 되잖아. 그렇죠? 세 번째, 무게합화해서 술토가 왔습니다. 술 하나는 불이 아니지만 오술합을 함으로써 불이 된 거죠. 그렇죠? 이거는 고소에는 굉장히 좋은 걸로 봤습니다. 무게합화가 됐는데 지지에서도 이렇게 삼합을 이룰 때, 삼합은 완벽한 삼합은 아니라도 반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인이 오면 좋지만 여기는 인이 올 수가 없죠. 인오술이 오면 완벽한 삼합이 되잖아요. 그죠? 화격이 굉장히 크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아니지만 다행히도 사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불이 들어왔어요. 이 말이세요. 다른 어떤 오행이 오는 것보다는 괜찮다. 이 말이세요. 화격으로 변질이 됐을 때 무게합화에 오술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격이 몇 개입니까? 정관격, 관인상생격,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화화격, 세 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선생님 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거는 또 그때그때 따라 다르죠. 이 말이세요. 그죠? 그럼 이 양반 성향은 뭐세요? 관인상생이고 정관격을 이루고 있고 화화격을 이루고 있는 사주인데 정관이 이렇게 두 개가 진술충, 토충유황이 되면서 이리 올라 보냈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정확해야 돼. 지나칠 정도로 정직해 이 말이세요. 이 사주가. 이런 사람은 틀린 경우를 잘 못 보세요. 좋게 얘기하면 그렇고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쁘게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하면 답답해 이 말이죠. 그것도 정관이잖아요.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렇죠? 토충유황이나 진술충에서 일이 본기가 정관으로 저 시간까지 올라갔는데 이 시간에서 보면 다시 오술합화, 화생토하고 있잖아요. 정관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누구에 비해서? 개수에 비해서. 개수는 죽을 지경이죠. 너무 약한데 근도 없고 저 급제가 저 멀리서 돕기는 합니다만 저 급제도 힘이 있습니까? 양이니까 힘이 있다고요? 아니죠. 고지에서 얻어맞았죠. 토가 강하니까 어떻게 돼요? 토국수 해버리잖아요. 이 급제들은 눌렸습니다. 그렇죠? 형제들이 나한테 와서 다 기대는 거 이 말이세요. 이게 왜? 힘이 더 없잖아요. 여기도 힘이 없지만 여기 내가 진사 이거 뭐세요? 천라지방살이세요. 그렇죠? 동생들한테 눌려서 이 형제들한테 눌려서 꼼짝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이 말이세요. 진사는 갇힌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남성이라서 천라지망살이 좋게 작동을 해. 이 사람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이 말이세요. 진사는 전문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천라지망만 아시고 계시지 마시고. 사주 구성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격이 몇 개입니까? 정관격에 관인상생격에 다음에 무게합화 화화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해자축 운이 옵니다. 그렇죠? 물운이 와요. 이때는 본인의 것들이 들어와요. 해수. 그렇죠? 그 다음에 자수. 이런 데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정신력은 강해집니다. 이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막 정신력은 강해지는데 뭐 어떤 게 옵니까? 이 사주는 요렇게 개수의 채용법으로 보면 요 해자축 운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요. 왜? 술토는 가을인데 이게 해자축 운으로 와서 내 근이 작용을 해주는 것. 이 사주는 축토가 옴으로써 개축 이때부터 운이 살살 피어나갑니다. 왜? 여기서 사유축을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말세요. 여기서. 이때는 직장에 있어봤자 그렇게 좋은 운이 되지 않지만 이때는 편관 운으로서 직장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러나 이 축이 오면 사유축이 돼서 자자생을 하지요. 금생수로 이 말이세요. 요때부터 운이 슬슬 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세요. 요때 직장 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유축이. 그러고 어디 갑니까? 이분의 운이 좋아지는 거는 언제부터 좋아지나? 이 갑인대운부터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세요? 화화격입니다. 화화격에서 본다 그러면 저 천간에 있는 임수는 완전 적군이죠. 그렇잖아요. 불로 변해서 불이 활활 타올라야 좋은 사주인데 무게합화에 오술합을 했는데 물을 자꾸 갖다 끼얹으니까 이게 뭐세요? 급제들이라. 형제가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이세요. 이 갑인대운부터 이 사람이 피어나기 시작하세요. 본인 말에 의하면 38살에 미국 주립대학에서 부교수까지 올라간다 이랬어요. 그랬습니다. 이 운이 오면 갑인대운부터 이 사람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화화격으로 하고는 좋은 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좋으냐? 이 사주가 다 불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무게합화 오술합을 했어요. 그죠? 근데 목이 와서 목 생활을 해주거든요. 그럼 불로 가는 사주에 누가 들어오면 이게 깨지겠죠? 예. 모군이 수운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요 뒤에 수운이 들어오면 안 돼요. 수운은 일찍 여기서 지나갔죠. 해자축으로. 그렇죠? 그럼 이때부터 사주가 풀려나가서 괜찮다 이 말이세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관인상생격과 겸하고 있는 거니까 관이 이렇게 강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남성에게서는 자식이죠. 자식이 오화가 오술합으로 이렇게 밀어 올렸으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된다 이 말이세요. 이게 어렵게 생각할 거 있습니까? 자식은 여기서 불이 자식이거든요. 참 이제 관이 자식이거든요. 토가 자식이라. 여기서 뭐 어디 있으면 여기 무토 정관, 그죠? 또 여기 정관 이 말이세요. 여기 정관, 그렇죠? 재생관 하잖아요. 관이 강해져. 자식들이 다 괜찮아 이 말이세요. 이게. 그럼 여기 어머니 여기 있는데, 그죠? 어머니하고 합하는 신이 아버지세요. 어디 있으면 여기 을목이 여기 있는 지지에, 그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이세요. 을목이 아버지세요. 요 을목이 들어앉아 있는 것은 진술충이 됨으로써 아버지와 여기서 을신충이 되잖아요. 그죠? 을신충이 되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친구 10대에 돌아가십니다. 완전 형태가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오래 사시죠. 예, 도생금으로 어머니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나한테 절대적인 존재죠. 예,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 보면 어머니가 여기 내 자리 배우자에서 올라갔지. 그죠? 경금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체에서 변경충이라 병화는 이 사람의 부인이고 이 사주 주인공은 부인이고 경금은 어머니라. 여기서 변경충을 하는 형태로 앉아있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고부간은 한 집에 살면 안 돼. 그건 사주가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한 집에 거주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안 하시면 돼요. 그렇죠? 고부간의 갈등은 떨어져 있으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동궁할 때는 절대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한 곳에서 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이세요. 자, 오늘의 중심 핵심적인 우리 해설법은 뭐세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한다? 화합격으로 됐다. 결국은 절대로 하나가 아니다. 정관격도 되고 관인상생격도 되고 화합격도 된다. 모든 걸 다 아우르고 봐버리면 어떤 게 오면 안 되죠? 불의 격으로 변했으니까 수운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초장에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에 수운이 와서 엄청난 고초를 겪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해서 입신양명하는 아주 좋은 격의 형태로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진술충 했잖아요. 여기가. 예. 그래서 이 관을 밀어 올렸습니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병진대운입니다. 이게. 예. 요 병진대운이 진이 오면 진술충을 합니다. 관을 건드리죠. 관을 건드려서 이걸 결국 이게 시간에 있는 이 정관운으로 가게 만듭니다. 근데 언제 갈 수 있느냐? 58, 59, 60 이때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 병화가 살아 움직일 때는 가는 겁니다. 병화가 왔을 때 지지에 5화나 4화를 근을 두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병화가 강하게 되는 것이죠. 예, 병화가 진술충을 했는데 진술충 건드렸죠. 토충유왕, 토는 토끼리 붙여서 굉장히 강해 정관에 올라갔죠. 이 병화가 작동하는 58, 59, 60에 차관급으로 재직을 하게 됐죠. 사주가 이래도 거짓말 합니까? 예. 거짓말 안 씁니다. 천간에 있는 작동이 이 관을 생을 해줄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무게합화에 화격으로 화가 왔으니까 화운이 오는 건 괜찮아요. 목운이나 화운이 오는 건 좋습니다. 이 말이세요. 이게 갑인대운부터 을묘운, 병진운, 병화가 왔을 때 3년. 그래서 제가 자꾸 천간 3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간 3년이 오니까 괜찮지 이 말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2018년도, 2017년도에 정년퇴임을 합니다. 예. 교수직에 있다가
인을 하는 수밖에 없죠. 모든 힘이 이리 갔지 않습니까? 화생토 토생금 했죠. 여기서 토충유황이라 토의 기운이 강해져서 또 생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이 병화가 없을 때는 진술충으로 관직이 깨질 수가 있으나 계속 교수직은 유지가 됐죠. 2017년도에 사유축 2017년도 편제 운요 때 사유축 금생수 운이 괜찮습니다. 그렇죠? 요해도 물론 정년퇴임은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여기서 무술년이 왔어요. 언제? 제가 보건된 5월 여기 오술이죠. 여기가 이때 일이 옵니다. 이게 양력 6월이세요. 6월 7월 이때 이 사람한테는 오술하 무토가 움직이니까 새로운 일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그 말이세요. 여기 제가 이 얘기를 통화를 하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그렇죠? 음력 6월에 이 말이세요. 5월 6월 이때 일이 들어옵니다. 여기 왜 2018년도에 무술년이 왔어. 그죠? 건드릴 때 옵니다. 이게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예. 퇴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요청을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누가 일을 도와달라고 할 것이다. 이 말이세요. 자 내년에는 정사 대운으로 변질이 됩니다. 내년에 내년에 분명히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럼 정계충 하죠. 예. 불운이 오기는 합니다만은 그 다음 여기서는 사가 옵니다. 그렇죠? 천간을 건드리거나 지지를 건드리면 대운과 세운에서 이 말이세요. 요 정사 대운이 오면 여기서는 기해년이 오는 거죠. 그죠? 사해충 하잖아. 그죠? 사해충 합니다. 계기충으로. 요런 게 오면 어떻게 해요? 일이 와요. 그러나 내년에는 제가 보건대는 건강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이에요. 정관에 편관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편관운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정계충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때 건강은 조금 조심을 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운들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자 오늘은 격국에 대해서 논하다 보니까 이 사주 주인공에 가는 길은 제 친구지만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전체로 그러면 여기서 인묘진 이게는 목국이 되는 거거든. 목에 운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다만 진토가 들어올 땐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 이거는 목은 목이지만 방합의 인묘진 목운이 목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토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세요. 오면은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우리가 운세를 가름하는 것이고 요 병화가 살아있는 3년은 괜찮다가 나머지는 자기 직장에서의 어떤 역할만 하는 거죠. 그 말이세요. 그 다음에 뒤에 4, 5 이 불운이 오죠. 불운이 오면은 화학격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4, 5가 이게 불운으로 가는 거죠. 화학격이니까 불운으로 가는 건 괜찮고 화생토 이게 관직을 생활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운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저게 화학격으로 보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시신이 달라지는 거죠. 화를 왕하게 해주는 목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말이세요. 목운이나 불운으로 흐를 때는 괜찮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의 운의 대운의 흐름도는 물운이 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그죠? 그러나 자기의 어떤 그 심적인 부담 이건 마음적인 고생은 좀 있어도 그래도 그거를 꿋꿋이 견딥니다. 왜? 내 근이 들어와주는 해거든요. 이럴 때 그죠? 이 개수가 근이 없다가 해수나 자수가 오면서 그나마 자기 의지력은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물운이 지나가고 요 운부터 풀린다 그랬죠. 왜? 이 개수가 힘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격용신에 따라서 아니면 구성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것도 봐야 된다. 채용법도 봐야 된다. 이 말이세요. 물이 약하게 앉아 있다가 요 축대운이 들어오니까 사유축에 원칙적으로 하면 천간 신금이 있어야 저 개수를 생을 해주는데 이렇게 지지에 달고 들어가는 것은 일지에서 바로 달고 사유축 금운으로 가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세요.
사유축 금으로 금생수를 바로 해버리죠. 본인이 이때부터 본인의 생활이 바뀌어집니다. 괜찮아 이때 이때 개축운이요. 대운이 괜찮습니다. 이때 이 친구가 직장을 잡고 경제적으로 조금 활동을 하게 되니까 서서히 운세가 풀려나가다가 이 운에 대단히 좋은 형태로 확 바뀌는 겁니다. 그 말이세요. 이 축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지만 멀리 미국으로 유학을 늦은 나이에 떠나서 38세에 주립대학에서 부교수까지 하는 그런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이 특수한 격들이 오는 것, 화격, 전환격, 종격 이런 것들이 오면은 뭐가 변질이 된다? 희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희신과 기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격국이 짜여져 있을 때 그 격국을 파괴하는 운, 예를 들어서 화격이면 수가 와서 화의 힘을 완전히 깨어버리면, 그렇죠? 물이 와서 화격으로 변한 제 사주를 수가 가서 들고 쳐면 어디 되겠습니까? 그건 삶의 틀이 깨지는 거거든요. 수운이 오면 나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목운이 왔을 때는 누가 오면 안 되겠습니까? 금이 오면 안 되죠. 금운이 오면. 목으로 변한 사주. 화목격이 있죠. 아니면 곡직격 같은 거는 금운이 오면 절단나는 겁니다. 예, 왜? 금극목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이세요. 그래서 그게 일정하게 희와 기신이 일반적 채용법으로 볼 때하고 다르게 딱 정해지는 겁니다. 그게. 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삶의 틀을 제대로 구성해 놨다는 건데 그거를 치는 운이 오면 깨는 운이 오면 안 된다. 그러면 삶의 틀을 깨버린다는 얘기죠. 그 말이세요.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봐나간다면 사주의 격국이 결코 어렵지 않다. 그리고 하나의 사주는 하나의 격을 이룬다. 명심하십시오. 어떤 사주든지 격을 하나로 보지 마십시오. 또 그 격에 묶여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용신은 그게 좋다는 의미가 아니죠. 쓴다는 의미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다른 사람 대부분의 학자들이 용신을 찾습니다. 용신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걸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용신법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격용신으로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채용법이라고 하는 사람 그랬잖아요. 그럼 채와 용의 힘의 크기를 견주어 놓고 어떤 운이 왔을 때 채와 용이 수평을 이룰 때가 가장 힘의 균형이 바로 설 때가 가장 운이 좋은 겁니다. 그런 원칙으로 사주를 봐봤더니 물론 이거를 제가 이걸 찾아서 제가 큰일을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법을 발견하기까지는 우리가 모든 어떤 고서에 이런 것들을 잘 참작을 해서 보는 감법을 찾은 거죠. 그 감법으로 보니까 사주의 운세의 흐름이 나쁘지 않더라. 그 다음 세세한 운은 어떻게 본다? 예. 그거는 또 달리 보는 법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주 명리하기 조금 어렵게 또 아니면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세요?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는 것도 있고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는 감법을 어떤 원칙에 의해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때는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초보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 들으면 뭐 이때는 이렇게 해가 좋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저런 운이 또 어떤 뭐 같은 목이 왔는데도 어떤 때는 또 나쁘다 그랬다가 이 말이죠. 또 여기 하나 첨가할 게 있죠. 청과 탁입니다. 이 사주가 좋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만 쟤는 돈이죠. 어떤 이런 해석합니다. 정제는 마누라고 편제는 첩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왜 첩이 됩니까? 편제는 아버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정제 편제도 동주하면 골치 아픕니다. 동주락은 뭔 거죠? 간여지동으로 앉아 있는데 위에는 정제, 밑에는 편제, 아니면 밑에는 편제, 위에는 정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정사, 그렇죠? 그 다음에 병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는 혼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면 이적관계가 좀 복잡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건 아닙니다. 이 말이세요.
자, 그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격국에 대해서 화학격에 대해서 제가 화학격을 예로 들어서 놓고 이 사람의 운세를 보는 법. 자, 어릴 때는 힘들었다가 임묘진 4, 5미 운에는 괜찮다 이 말이세요. 이게 답입니다. 사주를 탁 보는 순간에 어떤 격국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봐서 이 사람의 운세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도 잘 되어 있는 데다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상태를 보면 되지 않습니까? 화학격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대단히 사주가 깨끗합니다. 다만 쟤는 정제와 편제가 교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면 별 볼 일 없어 이 말이세요.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을 지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많은 돈, 약간의 돈은 일상 격국이 운세가 좋게 흘러가면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삶의 형태가 잘 이루어져서 최소한 중상격, 상격 정도에서 약간 중격까지는 이 사람의 일생의 삶의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주를 우리가 볼 때 이런 원칙을 보는 것을 자꾸 하면서 앞으로 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 학자 인이 쓰는 것이죠. 결국은 이 관도 일이 오는 거거든요. 여기도 관이 오죠. 여기도 옵니다. 또 이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경금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임수입니다. 왜 임수는 이 경금의 깨끗한 모습을 자꾸 보이기 위해서 물을 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이 경금은 개수보다는 위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주는 상리와 기세 두 가지로 통분을 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화격, 잘 이루어진 화합격, 델화자, 불화자 해서 화합격으로 화합격의 대표적인 예를 들고 한번 감명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